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자, 다짐하고 시작해야죠. 예. 준비되셨죠? 예. 자,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예. 이 합격의 길이 이렇게 험해.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원 양도소득세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오늘은 여러분 그 지문이 있잖아요. 자료에 이론 말고 지문에 나와 있는 건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 오늘은 기출문제 있죠. 예, 이 양도소득세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론 설명을 하고 기출문제집 다루고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기출문제 준비하시고. 예. 자, 여러분 이제 테마 24번째인데 양도소득세 그러면 과세 대상이 딱 몇 가지가 한정돼서 부동산 중심이니까, 자,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이죠. 여기서는 별도로 정리할 거 없어요. 등기 여부 따지지 않는다. 그죠? 또는 허가 여부 관계 없어요. 무허가 건물도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죠? 그런데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에서 제일 많은 답으로 물어본 것이 3번이요.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했을 때만 과세 대상이고 등기 안 된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용익물건이지만 이건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양도했을 때 과세한다. 네 번째,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지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만기가 되면 권리는 없어지면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건물이 완성될 때 법조문에는 딱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어요. 부동산이 완성됐을 때 그 건물과 거기에 딸려 있는 무엇을, 토지를 같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이것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조합원 입주권이나 아파트 당첨권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아파트 당첨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끝난 다음에 아파트라는 건물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무엇까지, 토지까지 같이 취득할 수 있다. 그거 외에도 토지 상환 채권도 있고, 또는 뭐요? 주택 상환 채권도 있죠. 토지 상환 채권이 뭐죠? 토지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주택으로 바꿔주겠다고 발행한 권리. 그리고 네 번째 밑에 부동산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하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그랬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자, 분양권 얘기죠. 분양권은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다 주고 났을 때 분양권이 아니라 분양회사와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면 그때부터 이제 무슨 권이야? 분양권이 그거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되겠다 해서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분양권을 얘기합니다. 이런 권리,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고, 또 하나 기타 자산에는 첫 번째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사업하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뭐라 그래요? 고정자산 그러죠? 이와 같은 고정자산 하면 부동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무슨 권? 영업권, 권리금이죠. 예, 이거 과세 대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물어볼 때 부동산과 같이 양도하는 게 아니라 뭐만? 영업권, 권리금만 별도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 단독으로 양도하는 것 또는 별도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 아닙니다. 부동산하고
같이 양도하는 영업권만 과세 대상이다. 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뭐 이주권. 이주권이 뭐예요? 이주권은 옮겨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이주권이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다른 장소 가서 건물을 특별히 지을 수 있는 권리 무슨 권? 이주권. 이 부동산과 이주권을 함께 양도할 때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여기서 기억하는 거, 이주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별도로 평가를 해서 또는 구분해서 따로따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 두 가지 공통점이 보여.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때 영업권하고 보는 이주권은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과 같이 양도할 때요. 이해가세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세 번째, 특정 시설물 뭐라고 그랬어요? 이용권. 이거는 명칭의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회원권, 이용권 가지고 있다 팔면 과세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주로 많이 보는 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또는 기타 뭐 고급 사교장 회원권이나 헬스클럽 회원권, 사우나 회원권, 이런 회원권이죠.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땡땡땡 회원권은 다 되는 거지. 이거는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기타 자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물론 과세 대상에 주식도 있고 파생상품도 있고 신탁수익권도 있죠. 근데 이거는 부동산하고 거리가 멀어요. 과세 대상이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아까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자산? 기타 자산. 요거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등기여부 따지지 않는다. 그죠?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택상환채권, 이런 권리를 팔았을 때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기타 자산은 부동산과 같이 양도하는 영업권, 그죠? 부동산과 같이 양도하는 이주권, 이것만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권 양도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만 점검하시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 어떻게 출제됐나 보세요. 100페이지, 기출문제 100페이지 폈어요. 자, 거기 보시면 대표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걸은 것,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이다 그랬죠. 참고로 외국 자산 양도했을 때도 과세 대상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 해외 자산은 등기 여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외국의 부동산은요, 무엇도 된다고요? 예? 외국의 자산을 양도했을 때 차이점은 이거예요. 이거. 자, 여기 국내 자산은 우리나라 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죠. 근데 외국의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가 됐던 안 됐던 다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 것만 그랬어요. 그러면 틀린 거 기억, 지역권,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 착각할 수 있어요.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그죠? 그래서 기억은 과세 대상 아니고 니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과세 대상이죠. 건물이 완성됐을 때 그 건물과 거기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팔았다. 그런 과세 대상. 그런데 영업권 가로 열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부동산과 별도로 분리해서 부동산과 별도로 따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세권은 등기된 전세권이든 등기 안 됐던 관계없이 과세 대상.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옳은 거 그러면 니은, 디귿, 그리고 미음. 이렇게 세 가지죠. 예,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다시 갑니다. 자, 여러분 101페이지 보시면
1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이렇게 묶어서 나올 수도 있죠. 예, 과세 대상 맞고. 2번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과세 대상 맞아요. 3번 지상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양도하면 과세 대상 맞죠? 4번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영업권의 단독 양도 그랬죠? 별도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영업권은 권리금이에요. 근데 인허가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론에서 공부할 때 영업권 나오죠? 영업권 권리금은 뭐야? 다른 것보다 똑같은 업종에 권리금이라는 얘기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동종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영 방침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상호가 널리 알려졌거나 국가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든가 그죠? 지리적 조건이 좋다든가 이런 모든 다른 것보다 무언가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권리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은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음 5번에 보시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자기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랬죠? 예? 예.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 대상이죠? 여기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회원권 발행한 게 아니라 주식 발행했어요. 주식.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 취득했어요? 주식을 취득했죠. 근데 요번에 주식을 취득한 요 주주들한테는 배당금 받는 건 정상이고 그거 말고 별도로 우리 회사가 회원들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 요번에 주식을 산 주주들한테도 이런 권리를 주겠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 취득했어요? 주식을 샀어요. 그랬다가 그 주식을 나중에 뭐 할 때는 주식 파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회원권 파는 걸로 보고 과세한다. 주식 형태의 이용권이에요.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맞고 이렇게 해서 예, 과세 대상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입니까? 4번. 그죠? 예. 2번도요. 밑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 거 골라보세요. 뭐 있을까? 자, 4번 무채 재산권.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가치 있는 특허권, 뭐 출판권, 저작권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나만 더 보고 갑니다. 여러분 3번 보세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양도자산은 국내 자산이다. 꼭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1번 무상 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양도가 뭐예요? 양도 그런 거예요. 팔았다는 얘기는 그냥 준 게 아니라 팔았죠. 팔았으면 뭘 받아? 대가를 받아요.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돈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대가를 받고 파는 게 양도죠. 근데 여기는 무상 뭐라 그랬어요? 이전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줬잖아요. 이건 증여지 증여. 무상 이전, 유상 이전이죠. 양도는. 그래서 무상으로 뭐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예. 2번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 지상권 과세 대상 맞고 3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 과세 대상 맞죠? 4번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 맞죠? 주식을 팔았지만 회원권 양도로 본다. 5번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이에요? 5번이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번에는 이제 다음 테마로 들어갑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예, 자, 다음 이번에는 테마 25번째 양도로 보느냐 양도로 보지 않느냐. 자,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양도의 뜻이 뭐라고요? 팔았다. 팔았으니까 뭐 대가를 받죠. 그럼 매매는 뭐예요? 돈으로 받는 거죠. 매매.
또 교환,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과 부동산을 맞바꾸면 양쪽 다 뭘로 봐요? 양도 행위로 보는 거고, 법률에 따라 뭐가 되면 부동산이 수용되는 대신에 대가를 뭘로 받아요? 금전, 보상금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돈 받죠. 그러니까 대가 받고 이전되는 거 양도예요. 그래서 우리 매매의 범위에는 공매나 경매도 다 해당되죠. 여러분, 부동산이 뭐가 됐어요? 경매 처분됐어요. 빚을, 채무를 못 갚으니까. 그런데 경매 처분 내는데 이 부동산이 내가 옛날에 10억 주고 산 부동산인데 경매에서 낙찰될 때 9억에 낙찰됐어요. 그러면 매매 차익이 없잖아요. 양도소득세 안 내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10억 주고 산 부동산이 한참 지나서 지금 가격이 올라서 부동산 경매 처분되는데 12억에 낙찰됐어요. 12억에. 그러면 매매 차익 얼마? 나 세금 내야 돼. 이해가세요? 근데 매각 대금은 나는 못 받았죠? 왜? 채권자들이 다 가져갔잖아. 그래도 내가 받아서 준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없어지고 이익이 생기니까 뭣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고 이런 결과. 그래서 경매도 양도예요. 대가를 뭐하니까? 받으니까. 이해가세요? 공매 처분도 다 대가 받으니까 양도다. 그런데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대물 변제하고 뭐 부담부 증여, 이거 알아야 되겠죠? 대물 변제는 금전으로 갚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채무나 또는 각종 무엇을 위자료 등을 금전이 아니라 뭘로? 부동산 등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대물 변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대물 변제보다 양도. 시험에서 채무 그거보다는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죠. 이혼하면서 무엇을? 위자료를 뭘로 줬다?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해 줬다. 양도냐 아니냐? 양도죠. 왜요? 위자료 줘야 되는데 뭘로 줬으니까? 부동산으로 줬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위자료를 지급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물, 변제, 양도. 그러면 요거의 반대의 개념이 뭐예요? 뭐를 했는데 이혼했죠. 근데 재산 분할로 주는 거 있죠. 재산 분할은 뭐가 아니야? 양도가 아니고 위자료 주는 건 뭐고? 양도. 이해가세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건 팔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양도세 내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넘겨준 건 파는 거 아니에요. 그 뭘로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기가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를 주더라도 등기 신청서에 뭐라고 적어? 네? 힘들지만 귀찮지만 힘도 없어, 적을 힘도 없어, 기운 내고 4글자로 적어. 뭐라고? 재산 분할, 일두세금이 없다. 그죠? 근데 귀찮다고 그냥 3글자로 딱 적어서 뭐라고? 위자료 몇 천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부담부 증여 나옵니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조건부 증여죠. 그래서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뭐라고 그랬어요? 채무가 있어, 유. 그죠? 예.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 인수액은 뭘로 보여? 양도로 보는 거지, 유상이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키워드가 그거야. 부담부 증여 나오면 뭐? 채무 요 부분은 뭐다? 유상. 그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 채무가 있다, 유상. 부담부 증여하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유상. 매매다 이거죠. 예. 그래서 양도 행위로 보고 증여자한테 뭐 부과해? 양도소득세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담부 증여는 취득세에서도 물어보죠. 부담부 증여는 증여받은 게 아니라 채무 부분은 뭐다?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는 지금 뭐야? 채무 부분은 양도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취득세 공부하면 양도소득세 까먹고, 양도소득세 공부하면 취득세 까먹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이어서 생각해야지. 자, 보세요. 남편이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이혼하고 부인한테 뭐를 줬어요? 지금 갑하고 누가 을이 뭐를 합니까? 증여를 합니다. 자, 증여를 하는데 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증여는요,
내가 주고 싶다고 그래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의사표시 2개. 첫 번째, 나 증여할 테니까 받을래? 청약. 그럼 이쪽에서 받을게. 승낙. 의사표시 2개죠. 그게 뭐야? 계약. 그래서 증여는 뭐라고요? 계약이야. 증여 계약.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 부동산 얼마? 1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은행에 대출이 얼마 받았다? 4억이 있다. 이것을 얘가 갚아야 될 채무죠. 이걸 얘가 뭐 하는 거? 인수하는 조건. 이걸 뭐라고 그래? 부담부 증여예요. 그럼 우리 세법에서 물어보는 건 전체 재산 얼마? 10억 중에서 얼마는? 4억은 뭐가 아니야? 증여가 아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문제에서는 10억을 증여했는데 증여가 얼마냐? 그거 안 물어봐. 뭐를 했어도, 증여를 했어도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본다. 양도.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채무 얼마? 4억을 얘는 뭘로 본다? 양도. 얘는 전체 재산 얼마? 10억 중에서 채무 얼마? 4억은 공짜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담부 증여 그러면 딱 나오는 게 부담부 증여하면 뭐? 채무. 채무는 뭐다? 유상, 취득세가 됐던 양도소득세가 됐던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 부분은 매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참고로 많이 물어보지는 않지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보는 부담부 증여는 짜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보는 부담부 증여는 전체가 다 뭐야? 증여야, 증여. 전체 다 뭐라고요? 증여. 다만 단서가 있지. 단서 뭐라고? 채무가 국가 등에 의해서 명백하게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부담부 증여로 가는데, 그런 단서 없으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의 부담부 증여는 전체가 다 뭘로 가? 증여. 이해가세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부담부 증여하면 키워드가 채무 부분은 뭘로? 매매 거래로 본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됐어요? 예,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고 취득세에서도 물어보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다. 자, 다음 기타 양도로 보는 거 거기 중에서 자 1번 볼까요?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이 해제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한테 뭐 했다고요? 예? 소유권이 뭐 했다고요? 환원됐다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 계약이 뭐라고요? 자, 핵심은 여기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정상적으로 매매를 했다가 합의해서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당초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소유권 환원 되돌려받죠. 이런 경우도 또 다른 뭘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본다.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계약을 했다가 취소했어요. 그래서 받은 돈 어떻게?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왔죠. 그런데 뭘로 본대? 양도로 본대. 말이 안 된다. 말이 돼요.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어려운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팔아서 생긴 이익이 있을 때 내는 게 양도소득이죠. 그럼 제가 부동산을 10억에 팔았어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은 얼마 주고 샀어요? 10억 주고 샀죠? 나는 팔아서 소유권 이전해 줬죠. 그리고 나는 10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후회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 괜히 팔았나 봐. 근데 여러분도 괜히 샀나 봐. 그럼 얘기가 되네. 그래서 둘이 다시 모여서 우리 그럼 거래가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합의했지? 했죠? 그럼 받은 돈 어떻게?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오죠. 근데 왜 세금을 내라? 누가 세금 내라고 했나 지금? 그렇게 온 것은 증여냐 상속이냐 양도냐 셋 중에서 뭘로 봐? 양도로 본다. 그래야 세금 안 내니까. 증여로 가면 세금 내야죠. 양도로 가면 왜 세금 안 내? 여러분 나한테 얼마 주고 샀다가 다시 나한테 얼마에 팔았어. 매매 차익이. 그래야 세금 안 내는 거야. 이해 가세요? 증여로 가면 그냥 세금 다 내야 되잖아. 그렇다고 무조건 세금 내라는 게 아니라 양도로 가야 세금이 없어. 왜? 여러분은 나한테 10억 주고 샀다가 다시 10억을 주고 되찾아오니까 거래로 보면 10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으니까 매매 차익이 없으니까 소득세 안 내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이해할 때 이게 양도가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양도로 본다. 그래야 세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또 하나 요거 양도담보 계약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체결. 여러분 양도담보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핵심이 뭐예요? 담보야 담보. 여러분 돈 빌려오면서 담보로 맡기죠? 그거 파는 거 아니잖아. 맡긴 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양도담보 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건 매매 거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만기에, 그죠? 만기에 약속된 날짜에 가서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부가 됐다? 충당. 요 단어가 있을 때만 뭘로 본다? 양도로 보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두 가지의 뜻이 하나는 양도담보 계약을 뭐하고 체결하고 누구 앞으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넘겨주는 건 매매가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기에 가서 약속된 날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변제해 보였어요. 충당. 그때는 뭐다? 메꿨으니까 팔았다. 그건 양도로 봅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행위,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거 그 다음 봅니다. 또 하나. 자, 이번에는 양도행위 여부로 보지 않는 거,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그랬어요. 첫 번째 뭐 나와요?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 그랬죠? 여러분 환지, 처분 요 용어만 알면 고민할 게 없어. 환지, 처분이 뭐예요? 사업이 끝나면 사업 시행자는 이제 사업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받아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죠. 끝난 다음에 옛날 땅 소유자한테 새롭게 바뀐 토지를 되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되돌려주는 거, 바꿔주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환지 처분이에요. 그래서 환지 처분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환지 처분은 누가? 이거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당초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를 바꿔주는 거니까 이건 뭐가 아니야?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또 보류지 충당은 반대예요. 누가?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를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공사비 일부로 메꾸는 걸 뭐라고 한다? 보류지 또는 채비지 충당을 했는데 지금은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거예요.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바뀌었죠. 또는 지번이 바뀔 수도 있죠. 100번지 땅을 주고 200번지 땅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또는 뭐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또 지적 경계선 변경으로 인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농사 짓고 있는 농지가 있는데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지. 예? 경계 뚝이 이렇게 돼 있어. 농사 이거 갑의 농지, 을소유 농지예요. 근데 뚝이 이렇게 돼 있어. 경계선이. 그러니까 꾸불꾸불하니까 경운기도 못 다니고 걸어 다니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얘들은 잘 알죠. 왜? 농사 짓고 그러니까 자주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이 저녁에 뭐 마신다고 그랬어요? 처음 들어봐. 막걸리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막걸리 마시면서 합의해야 되겠죠. 어떤 분은 저녁에 만나서 차 마신대. 차 마시면 대책이 없어. 막걸리는 마셔야 한 모금 더 많이 마신 사람이 배려를 해서 인간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지.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경계선을 이렇게 바꿨다. 그럼 이 토지는 원래 누구 거였었어요? 갑의 땅인데 얘한테 주고, 이거 누구 거였었어? 을 소유 토지를 갑한테.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바꾸는 목적이 뭐예요? 불편하게 되어 있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거죠. 이런 건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자, 전원주택단지가 분양이 됩니다.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 근데 이거 분양받았는데 토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 경계선이. 이건 누구 거? 갑. 이건 누구 거? 을. 여기다가 주택을 지으면 상품 가치가 둘 다 떨어지잖아. 그죠? 네,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이 모여서 또 저녁에 뭐 마신다고 그랬어요? 안 돼. 이거는 토지가 이게 비싼데 막걸리 마시면 돼. 이건
농지니까 막걸리 마시는 거지. 그렇죠. 양주 정도는 마셔야 얘기가 되는 거지. 발렌타인 한 30년 산 먹어야 돼.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요 토지를 누구한테 주고 을한테, 요거는 누구한테? 갑한테. 이 토지와 이 토지를 교환하는 목적이 불합리하게 돼 있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건 매매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예. 다음 아까 나왔었죠? 자, 요거 다음 양도담보 계약 체결하고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소유권 뭐 하는 거? 이전하는 건 양도가 아니에요. 그죠? 요까지는 양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먼저 했죠. 요렇게 해줬는데 약속된 날짜 만기에 가서 채무보 불이행 못 갚았어요. 그래서 변제 뭐 했다? 충당. 그때는 뭘로 봐? 양도. 그러니까 요까지 나온 건 양도가 아니다.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죠. 담보로 주는 거예요. 담보로. 예. 다음 공유물 분할 공동 소유 토지를 자기 뭐만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건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소유권 다시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또 다른 양도로 본다 그랬죠. 그거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자기들끼리 뭐 한 거야? 합의. 여기는 소유권이 뭐였어요? 환원. 넘어갔다 다시 왔죠. 그럼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던 걸로 보는 건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아니면 매매 원인 무효 판결 받았어요. 매매가 처음부터 드네는 없는 걸로 하나 판결 받았지 법원에서. 그래서 받은 돈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라. 이건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간의 적법하게 합의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했던 걸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다시 되돌려받는 건 또 다른 양도 행위로 본다. 근데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무효 소송으로 인해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요거 이해가세요? 그리고 아까 이혼하면서 위자료 주는 것은 대물변제 양도지만 이혼하면서 뭐 재산 분할로 이전하는 건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이해가세요? 또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요거 기억해야 돼요. 경매로 자산을 당초 소유자가 자기가 경매로 뭐 했다고요? 자기 명의로 낙찰받았다. 그때는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아니 자기 부동산이 경매 물건 나오면 원래 본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참여했잖아요. 이게 뭐냐? 민법에서 얘기하는 물상모증, 물상담보. 이게 주채무자가 아니야. 남 돈 빌리는데 내 부동산 담보로 맡겼어요. 그런데 제3자가 채무를 안 갚아. 그러면 은행에서는 내 부동산을 경매 처분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돈 빌린 사람이 아니잖아. 주채무자가 아니에요. 담보로 맡겼을 뿐이지. 그러면 내 부동산 내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자기 부동산 자기가 낙찰받았다. 그러면 물상담보니까 그런 거, 얘는 원래 채무자가 아닌데, 그죠? 남을 대신해서 담보로 줬던 건데 못 갚으니까 경매 처분되죠. 자, 그래서 자기 명으로 낙찰받으면 뭐가 아니라 양도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메모하세요. 여기다가 취득세 과세. 양도세 과세 안 했죠? 네. 그런데 취득세는 뭐 한다? 과세. 취득세는 내는 거예요. 왜 내느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요. 여러분 경매가 실행되죠? 경매가 진행되잖아요. 그럼 거기 부동산 자동적으로 다 뭐해? 말소? 경매가 실행되면 말소된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다시 뭐 했어요? 취득했으면 자기 앞으로 다시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는 내라. 취득세는 내야지. 양도는 아니지만. 이해가세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도 2번 물어봤어요. 자기 부동산 자기가 경락받는 경우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데 아니야. 취득세 과세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에서만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해가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것.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출문제 보고 갑니다. 자, 102페이지. 102페이지. 쳤어요? 자, 대표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 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보였다. 양도한 걸로 가정하라 그랬죠. 그럼 국내 자산하고
국외자산하고 차이점이 바로 뭐냐? 차이점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냐, 등기 안 된 부동산의 임차권이냐. 해외 자산은 등기 여부 따지지 않으니까 다 과세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자산은 등기 안 된 부동산의 임차권은 매매가 안 된다. 그죠?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국내 자산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환지처분 나왔죠. 환지처분은 옛날 땅 받아갖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이 끝나면 새로운 토지를 누구 원래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 양도가 아니다. 2번 부담부 증여 나왔어요. 그죠? 그럼 채무로가 부담부 증여하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갚을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을 거죠. 이건 뭐다?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본다. 매매. 이해가세요? 양도소득세가 됐던 취득세가 됐던 부담부 증여 그러면 뭐라고요? 채무 부분은 뭐다? 유상 매매다. 그래서 여기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죠. 그런데 바꿨네. 살짝 그것을 제외한 부분은 증여죠. 이해가세요? 예, 채무 부분은 양도,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 그랬으니까 이건 양도가 아니다. 다음 3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담보 계약 체결하고, 자, 담보자가 들어갔잖아요. 매매가 아니지, 맡긴 거. 담보 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그러면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채무 뭐라 그랬어요? 불이행, 채무를 못 갚아서 변제해 보였다, 충당, 그걸로 메꿨다. 그때는 뭐다? 양도. 이해가세요? 자, 여기 보실래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누구에게? 채권자한테 소유권 이전, 요까지만 나오면 양도가 아닌데, 만기의 채무 불이행으로 못 갚아서 변제, 충당, 그때는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3번 양도고, 4번 매매 원인 무효 소송. 읽어볼 필요 없죠. 매매가 아니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자기가 낙찰받았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건 취득세에서도 그렇게 물어봐요. 뭐다? 취득세는 과세. 그래서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가야 될 게 2번 지문이 있죠. 그 취득세에서 그대로 물어봐요. 취득세도 부담부, 증여. 그럼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거하고 5번에 본인 소유 부동산을 본인이 경매해서 경락 낙찰받았죠.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취득세를 부한다, 과세한다. 이렇게 됐어요. 예, 다음 다시 가서 여러분 103페이지 1번 유사문제 1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자, 사업용 건물, 부동산이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과세 대상. 맞죠? 2번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주었다. 양도가 아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 과세, 지상권 과세. 그죠? 개인이 토지를 뭐라 그랬어요? 법인의 현물 출자. 그럼 법인의 현물 출자했으면 부동산 주고 회사로부터 주식이나 지분을 대가로 받죠. 대가 받고 줬으니까 팔았지. 뭐 양도.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2번으로 갑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3번 하나 더 보고 갑니다. 3번에 보시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 1번 거주자 누가? 갑이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재산분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재산분할은 법원의 판결로 가든 합의로 가든 관계없어요. 네 글자 뭐? 재산분할. 양도로 보지. 왜?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팔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소유권 이전 양도가 아닙니다. 다음 2번 거주자 을이 자기 소유 기계 장치와 거주자 갑의 자기 소유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거주자 누구? 을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느냐 과세되지 않느냐. 자, 을이 뭐 줬어요?
기계장치, 갑은 뭐? 토지 바꿨죠. 그럼 을 쪽에서 물어봤죠. 을은 뭐 줬는데? 기계장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 양도랑 관련 없죠. 그럼 반대로 누구는? 갑은 뭐 줬어요? 토지 줬죠. 공짜로 뭐 받았어요? 기계장치, 돈값을 치는 거 받았잖아. 그건 걔는 양도야. 근데 을은 기계장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관계없죠. 자, 3번. 거주자 병은 본인 소유 토지를 배우자에게 뭐하고? 증여하고. 양도 아니에요? 증여죠. 근데 배우자는 그 토지에 의해 담보된 병의 은행 대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거주자 두고 병은 양도냐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뭐는 부담부 증여잖아요. 전체가 다 뭐야? 증여. 이해가세요? 전체가 다 증여예요. 다만 국가 등에 의해서 입증된 채무에 한해서만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다음 4번. 무는 자기 소유 토지를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뭐하는 거? 재취득하는 경우, 거주자 무의 경우는 뭐네요? 취득세 내고 양도는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다음. 거주자 정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변제부했다, 충당됐다. 이건 뭔데? 양도죠. 답은 몇 번? 5번. 됐습니까? 자, 여러분 4번에 23회 때 출제된 거 박스 안에 미음 보세요. 미음. 박스 안에 미음.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미음 보면 주거용 건물 뭐라고 그랬어요? 건설업자가 사업자죠. 사업하는 사람이 당초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 주택을 지어서 다가구 주택을 보였어요. 양도 팔았다. 양도소득세 과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과세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사업자잖아. 아,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네. 양도소득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부동산을 팔더라도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건 사업이야. 뭐 양도소득세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이해가세요? 또 상가, 건물 지어서 파는 건 매매업자죠. 그러니까 매매업으로 가죠. 그것도 뭐야? 사업이니까. 어디로 가? 종합소득세. 그럼 양도소득세는 뭔데? 사업이 아닌 거. 어쩌다 파는 거. 이게 뭐야? 양도소득세예요. 이해가세요? 개인이 부동산을 팔았다고 전부 다 양도소득세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자 있죠. 사업. 사고 팔고 주택을 지어서 팔고 이런 건 사업이잖아요. 이건 뭘로 가? 종합소득세. 이해가세요? 네, 혼동할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면 돼. 자, 거기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이건 건설업이에요. 건설업자가 사업자죠. 당초부터 팔을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팔았다. 양도소득세 내는 거 아니다. 사업이야, 사업. 종합소득세.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고 비과세는 뒤에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바꿔서 110페이지 갑니다. 110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자, 양도 및 취득시기 나왔죠? 예. 양도 및 취득시기, 그거는 110쪽이고, 이제 우리 테마 26번째 양도 및 취득시기. 폈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언제 사고 팔았느냐, 이건 중요하죠. 왜? 언제 샀죠? 그날부터 날짜 계산 시작. 언제 팔았지? 거기까지 끝내라. 시작하는 시점을 취득시기, 끝내는 시점을 양도시기.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했다 그래서 여기서 취득세 신고 납부 그거 생각하면 답이 없어. 취득세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양도소득세야. 그럼 양도소득세는 왜 취득시기가 있다고요? 언제 취득했지? 날짜 계산 시작하라고. 취득세 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언제 취득을 해서 언제 팔았느냐, 이 기간, 요 날짜 계산할 거냐 기간,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보유기간. 이해가세요? 이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세율도 다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다르고 언제 팔았느냐에 따라서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지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 취득했지?
그거 가지고 취득세 아니지. 취득세는 여기서 계산하지 마.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취득시기가 따로 있잖아요. 정리 안 됐으면 여기다가 취득시기를 접목시키니까 토대체 개념이 안 되고 모르는 거지.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취득했다면 취득한 사람은 오늘부터 날짜 계산을 뭐하라? 여기서 시작하라. 언제까지? 그 부동산 몇 년 후에 뭐 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여기서부터 날짜 계산 시작하라고 정해놓는 거고, 오늘 여기서 팔았다. 팔은 사람은 옛날부터 계산을 해서 오늘까지만 날짜 계산을 끝내. 시작하는 시점, 끝나는 시점을 양도미 취득시기. 취득세 전혀 관계가 없다. 취득세 생각하지 마요. 그러면 원칙이 뭐냐? 일반 매매는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보느냐? 원칙이 대금을 보한 날. 그래서 아니 잔금을 줬으면 준 날이라고 하지 왜 대금을 청산한 날 그럽니까? 아니 사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은 파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걸 다 얘기하려면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그래야죠. 준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대금을 준 사람 그러면 취득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니까 양쪽 다 해야 되니까 잔금을 주고받은 날을 뭐라 그래요? 대금 청산일. 이해가세요? 이때 중요한 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산한 뭐가 있으면 양도 소득세가 있으면 그건 뭐하라? 제외.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죠? 파는 사람이 내는 거죠. 근데 왜 양수자, 매수자가 왜 양도소득세 부담합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겠죠. 둘이 특이야. 자, 제가 여러분하고 거래하는데 10억의 부동산 팔아. 근데 여러분은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생각해서 업계약서 작성하고 싶은 거 나한테. 그래서 15억의 업계약서 작성해 달라는 거야. 그럼 나는 15억에 파는 걸라면 세금 많이 내잖아. 내가 얼마에 팔았는데 10억인데 15억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적으면 매매 차익이 그만큼 많이 생기니까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 차이 나는 세금은 여러분이 뭐 할 테니까 부담할 테니까 그렇게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예, 또는 내가 부동산을 싸게 파는 대신에 내가 내야 될 양도소득세를 여러분이 별도로 부담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특약을 했다. 그러면 매매대금 보세요. 10억을 주고받기로 하고 세금을 한 5천만 원을 여러분이 부담하기로 했으면 여러분은 여기 대금을 청산한 날 하면 나한테 10억에다가 양도소득세 얼마 5천만 원까지 다 준 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금 부분은 빼고 매매대금 얼마 10억을 주고받은 날을 뭐라고 한다? 대금 청산한 날. 매매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은 빼고 매매대금만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로 한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예외로 뭘로 가요? 등기 접수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는다. 또는 뭐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이럴 때는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모든 돈을 지출할 때는 무슨 거래하라? 금융거래해야 돼. 그래야 근거가 남죠. 예? 근거가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증거 자료가. 그리고 돈을 뭐 할 때는, 받을 때는 뭘로 받으라 그러지? 현금으로 받아라. CCTV 없는 데 가서. 예?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 안 받았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누가 갚았다는 사람이 입증해야죠. 입증 못하면 2번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들켰어. 뭘 실수를 해갖고. 그러면 뭐라 그래? 미안해. 내가 착각했어. 그러면 되는 거지. 맞아서 죽을 일은 아니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금 청산일은 뭐냐? 전부 다 금융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고 파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직접 주고받았는데 그건 너네들끼리 얘기하고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심지어 은행에서 잔금 줄 때 은행 가서 수표 발행가지고 발행받아서 수표 한 장으로 잔금해가지고 누구 잔금 매도자하고 주고받고 수표 뒤에다가 이서를 했어요. 옛날 방식으로. 그래 놓고 그거 수표
추적하면 어느 은행에서 발행한지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아예 확인 자체를 안 해. 그 자체가 뭘로 가? 불분명한 사유로 보는 거야. 수표를 주던 돈을 주던 금융거래 안 한 건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뉴스에 늘 아주 골치 아프게 나오는 게 뭐야? 정치인들 뭐 받아? 뇌물 받잖아. 뭘로 받아요? 다 연금으로 받잖아. 걔들이 바본가? 통장으로 받아봐. 지가 알아서 교도소 가야지. 근데 뭘로 받아? 전부 다 현금으로 받잖아. 그리고 뭐라 그래? 안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해야 되겠죠. 그 조사에서 몇 개월 지나잖아요. 국민들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 잊어버렸어. 그거야 요구하는 게, 원하는 게. 일단은 뭐라고 그래야 돼? 안 받았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간 끌다가 몇 개월 지난 다음에는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성 그런 거 기억도 안 해. 또 다른 게 사건이 또 터지니까. 자, 그래서 항상 금융거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이 대금을 받은 날, 청산한 날, 불분명하다 그럼 뭘로 가요? 등기접수일로 간다. 그럼 여기는 특수한 거래는 자주 발생하지 않잖아요. 장기할부 조건 그러면 소유권 이전, 장기할부 조건이 뭐예요? 대금을 1년 이상 장기간 조건으로 분할하는 조건 할부죠. 근데 부동산 먼저 주고 돈을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돈을 다 받고 나서 부동산 줄 수도 있고, 중간에 먼저 사용해라, 등기는 안 해주지만 먼저 사용해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법으로 딱 명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뭐 인도일, 사용, 수익일 세 가지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그래서 이거 정리하지 말고 끝에 뭐 빠른 날, 장기할부 조건 하면 빠른 날, 빠른 날. 요거 뒤집어 놓거나 장난하지 않으니까 이해가세요? 세 가지 나와야 된다. 장기할부 조건 그러면 뭐 빠른 날. 그럼 내가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건물 지었으면 언제 취득입니까?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세요. 무허가 건물은 사용 승인 그런 게 없잖아. 불법 건축물이니까.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언제냐? 사실상 사용일. 여러분, 사실상 사용이라면 실무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이에요. 여러분이 무허가 건물 지어놨잖아요. 언제 건물 지었는지 다 알 수 있어. 한전에 도시가스 등에 의뢰하면 그 건물에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짜가 컴퓨터에 딱 찍혀 있어. 일도 거짓말할 수 없다. 그날이 뭐야? 사실상 사용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취득이죠. 자, 여기서 법률에 따라 뭐가 됩니까? 수용되죠. 수용되는 것도 보상금 받죠. 근데 보상금 받는 사람이 또 제각각이야.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 여기 보실래요? 자,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결정해서 언제까지 받아가라 고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 분들은 그 약속된 날짜에 보상금을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받아갔어. 그럼 여기는 대금 결제가 다 끝났어요. 대금을 뭐한 날, 청산한 날. 이쪽은요, 보상금이 적다고 거부를 해. 보상금을 안 받아가. 그러면 수용 재결 절차로 가거든요. 근데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 마음이 변하면 가져가라고 법원에 보상금을 뭐하고 공탁을 해놓고 강제로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용 개시일로 갈 수도 있고, 이쪽 분들은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대금 결제 안 끝났는데도 등기를 먼저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왜? 사람은 제각각이니까. 그런데 그걸 법으로 딱 명시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그래서 애우지 말고 장기할부 조건하고 보는 수용은 빠른 날. 그죠? 네, 빠른 날. 장기할부 조건이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는 빠른 날로 하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환지 처분에 의해서 취득. 여러분, 옛날 땅 주고 새로운 토지 받았죠? 이 얘기입니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자, 옛날에 뭐 전답을 취득해서 예를 들어서 150평이라고 그래요. 150평 1억 주고 취득했는데 사업을 한참 농사 짓다가 보니까 이제 사업이 일정 기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땅 소유자한테 사업 설명하죠. 그리고 두 가지 선택하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공법에서 공부하죠. 예? 공공사업은 두 가지잖아요. 수용 방식 또
환지 방식. 돈 받고 떠나든가 아니면 땅 주고 새로운 땅을 받든가 환지 받든가 수용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그럼 수용 방식은 보상금 받고 떠났으니까 양도죠. 그럼 양도록세만 계산하면 돼, 걔는. 근데 환지 방식은 떠나는 거? 아니다. 파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거 아니야. 전답을 뭐하고? 얘한테 주고. 이해가세요? 이때 보상금이 5억이다. 얼마 주고 산 거? 1억 주고 샀는데 보상금이 얼마? 5억. 그래서 면적은 지금 몇 평? 150평. 이 전답을 주고 사업이 뭐한 후에, 끝난 후에 뭐 받아? 환지, 새로운 땅 받아야 되겠죠. 이때 예를 들어서 뭘로? 폐지로 받는다. 이때 이제 계약하는 거지, 얘가. 두 가지예요, 여기서도. 하나는 뭐야? 사업이 끝난 다음에 나는 가진 게 뭐밖에 없어? 아니,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몇 평 줬어, 농지를? 150평 줬어요. 그럼 사업이 끝난 다음에 대지 몇 평 줘? 150평 다 달라 이거지.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됐어? 올라가니까 청산금,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머지는 돈 주면 되잖아.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옛날 땅만큼 나 다 줘, 이럴 수도 있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줘. 얼마? 그러면 여기서 받을 때 대지니까 토지 가격이 어때요? 올라갔으니까, 비싸졌으니까 면적은 줄어들겠죠. 5억에 맞췄더니 100평이야. 예? 5억이 옛날에 전답은 얼마? 150평이었는데 대지로 바뀌면서 100평이 됐다. 이거 받기로 돼 있죠? 이게 뭐야? 받기로 돼 있는 걸 권리면적. 예? 용어, 권리면적 받기로 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주고 요렇게 받았다. 그런 다음에 이 대지를, 이쯤에서 이 대지를 뭐하면,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에 뭐 받았어요? 환지 받았죠? 옛날 땅 주고 대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팔았죠. 보유기간 요렇게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느냐. 1번, 2번, 3번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 대지는 여기서 팔았죠. 언제부터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할 거냐 이거예요. 환지받은 토지는 새롭게 취득이 아니라니까, 문의만 바뀐 거지. 이거 취득 아니에요. 아니면 뭐야? 아니면 1번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예? 환지 전, 되돌려받기 전 토지의 뭐? 취득일. 농지 취득,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취득이, 환지는 새롭게 취득한 거 아니에요. 옛날 땅 주고 문의만 바뀐 거지. 이해가세요? 예,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증환지 또 뭐가 나왔어요? 가만지. 증환지는 더 많이 받은가? 가만지는 적게 받은 거죠. 증환지는 취득이에요. 더 많이 받았으니까. 가만지는 줄어들으니까 양도죠. 여기 보세요. 증환지, 가만지가 뭐냐? 여기 공법까지 수업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얘가 금액으로 맞추면 몇 평? 5억이니까 100평 받기로 했죠. 이게 받을 면적을 뭐라고 그래요? 권리 면적이죠. 됐어요? 권리 면적인데 면적을 100평 받기로 해서 금액 맞춰서. 근데 사업 시행자가 토지 구획을 해. 토지를 필지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는데 요때 110평 단위로 잘라서 필지를 사업 시행자가, 나는 받을 게 몇 평인데, 그런데 여기는 얼마짜리로 다 110평짜리로 잘라놨잖아. 그럼 여기서 몇 평 빼고 10평 빼고 몇 평만 받으면, 100평만 받으면 이건 상품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협의해서 110평을 받았다니까. 당초 권리 면적보다 더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더 받았죠. 몇 평? 이걸 증환지라고 그래. 이거 공짜야? 아니야, 얘가 산 거야. 시행자한테 산 거 몇 평. 그럼 이거 언제 얘 앞으로 등기하느냐? 환지처분 공고가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환지처분 공고인 다음 날에 얘는 취득한 거 몇 평은? 10평 짜투리만. 그럼 100평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야, 환지전 토지의 취득이. 이해가세요? 예, 그럼 반대로 여기가 90평 단위로 잘라놨어요. 몇 평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90평짜리 온전한 거 하나 받았어요.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평을 띄어서 받으면 이거 알박기지. 그죠? 그럼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거 팔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협의해서 그냥 몇 평만 받기로 했어. 당초 권리 변적보다 적게 받았죠. 몇 평? 이걸 감환지라고 그래. 감환지. 이거는 누가?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파는 거야. 파는 거 10평은. 이해가세요? 그래서 증환지는 취득, 감환지는 뭐다? 양도. 이 증환지 감환지는요, 환지처분 공고가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증환지 감환지 그런 단어가 있으면 환지처분 공고인 다음 날 취득 또는 양도로 보는 거고, 증환지 감환지란 말이 없으면 새로운 취득이 아니야. 그냥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갑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증환지 감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인 다음 날. 그죠?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죠? 무효면 처음부터 무효면 끝까지 무효잖아. 근데 이 무효는 뭐라 그래요? 바뀔 수도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지만 이런 무효를 우리는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야. 왜? 뒤에 가서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무효였던 거래가 유효로 확정이 되네. 바뀔 수 있죠. 그래서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일단은 뭐가 아니야? 거래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되겠죠. 허가를 나중에 받았다. 그럼 뭐야? 대금을 청산한 날. 이해가세요? 예, 미리 돈을 주고받았어도 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 기출 한번 몇 문제 다뤄보고 갑니다. 여러분 교재 보세요. 110페이지. 자, 대표 문제 찾았어요? 네. 자, 1번 소득세법상 162조 규정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건축허가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 그랬죠.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나중에 사용 승인 받으면 그때 취득이다? 그럼 그때 전까지는 취득이 아닌가? 틀렸죠? 예. 나중에 승인을 받든 안 받든 현재 언제 취득이냐? 무허가니까 사실상 사용일. 그죠? 사실상 사용일. 틀렸고 2번 장기할부 조건 그랬죠? 장기할부 조건은 셋 중에서 빠른 날. 맞아요? 예. 3번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뭐 했어요? 등기했죠? 등기 먼저 했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갑니다. 4번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 개시된 날. 자, 5번 잘 보세요. 환지 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단어를 잘 생각해봐요. 환지 처분으로 교부, 되돌려받은 토지죠. 되돌려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원래 받아야 될 뭐보다, 권리 면적보다 더 받았죠. 더 받은 건 취득이라니까. 증환지죠. 그럼 증환지 요 짜투리는 새롭게 취득이죠. 환지 처분 공고인 다음 날. 그죠? 증가된 면적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양도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취득으로 본다.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32회 때 출제의 유사 문제 1번 볼까요? 1번 하나 더 보죠. 소득세법상 양도록세 과세 대상 자산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틀린 거 1번.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토지 면적이 교부받은 토지, 받은 면적이, 그죠? 예, 원래 권리 면적, 받을 면적보다 더 받거나 적게 받았으면 증환지, 감환지라고 하죠. 원래 받을 면적보다 실제로 교부받은 토지가 더 많이 받았으면 증환지, 취득이고 적게 받았으면 감환지, 양도죠. 요거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취득 또는 양도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장기할부 조건 셋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3번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사용일. 4번 민법 245조 1항 규정하면 점유시효 취득이죠. 이때는 점유를 보한 날, 개시한 날. 그죠? 나는 내 건 줄 알고 점유의사 표시했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 그죠? 점유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됐죠. 그리고 자기 앞으로 뭐
등기했을 때 취득인데 양도소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점유를 부한 날, 배시한 날. 그래서 여러분이 점유시효 취득한 토지를 오늘 팔았다는 얘기는 보유기간이 몇 년? 20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파는 걸로 보는 거죠. 왜? 20년 전에 점유를 부한 날, 시작한 날부터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이해가세요? 다음 5번,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갑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잠시만 쉬었다 가죠.